전세계 축구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트넘과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승전을 치른 두 팀 모두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역대급 기적을 쓰고 결승에 올라왔었죠. 특히 이번 시즌 챔스는 전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던 이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19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벌어진 이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리의 기적이라 불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파리 생제르맹의 챔스 16강전입니다. 맨유와 파리의 16강 대진이 형성됐을 당시 맨유는 조세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중위권을 맴돌 정도로 최악의 부진을 거듭하고 있었고, 파리는 죽음의 조였던 챔피언스 리그 C조에서 리버풀과 나폴리를 제치고 1위로 16강에 오르며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파리의 압승을 예상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리그에서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던 맨유는 리그 라이벌인 리버풀전 패배를 계기로 무리뉴 감독을 경질하고 맨유의 레전드였던 솔샤르를 감독 대행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솔샤르가 맨유의 감독 대행으로 부임한 이후 맨유는 눈부시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프리미어 리그와 FA컵에서 연승 및 무패 행진을 달리게 되면서 맨유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지만 파리는 팀의 에이스인 네이마르가 장기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여론이 팽팽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과는 다르게 맨유의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은바페와 킴펜베의 골로 파리는 2대0 승리를 하게 되면서 맨유의 8강 진출에 대한 희망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맨유의 에이스인 포그바가 레드카드를 받게 되면서 2차전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포그바뿐만 아니라 마샬, 에레라, 마티치 등 맨유의 주요 멤버들이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2차전이 파리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였기 때문에 맨유의 8강행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펼쳐진 16강 2차전, 맨유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파리가 손쉽게 이겨야만 하는 지는 게 말도 안 되는 라인업을 가지고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2골 이상을 넣어야 8강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는 상황에서 맨유의 선제골이 터지지만 10분 후 곧바로 파리의 동점골이 들어가게 되면서 맨유의 8강 진출에 대한 희망의 불씨는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30분 파리는 루카쿠에게 멀티골을 허용하게 되면서 결국 2대1로 전반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맨유가 한 골만 더 넣으면 파리가 16강에서 떨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요. 후반전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간 파리지만 골 결정력의 부재로 인해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종료된다면 파리가 8강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맨유의 기세가 올라온 후반 90분 무렵 킴펜베의 핸드볼 반칙으로 인해 맨유는 PK를 얻게 되면서 8강 진출을 코앞에 두게 됩니다. 결국 레시포드가 페널티킥을 성공하게 되면서 스코어는 3대1, 합산 스코어는 3대3으로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남은 시간만 버티면 맨유가 올라가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결국 남은 시간 동안 골문을 지킨 맨유는 파리의 기적을 일으키며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 맨유와 파리의 1차전 경기처럼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한 경기가 총 106번 있었는데요. 이 중에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한 팀이 이번 파리 생제르맹이 처음일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맨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챔스의 신이 경기를 뒤집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유벤투스의 챔스 16강전입니다. 수비적인 컬러가 돋보이는 두 거함 AT 마드리드와 유벤투스가 맞붙게 된 챔스 16강전,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고의 스코어러이자 AT 마드리드의 저승사자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합류한 유벤투스가 근소한 차이로 8강에 진출할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차전에서 AT 마드리드가 엄청나게 견고한 수비진으로 유벤투스의 공격진을 몰아내는데 성공하고 후반전에 세트피스로 2골을 득점하면서 2대0 승리를 거둬 예상을 뒤집고 8강 진출에 한 발 다가서게 됩니다. 유벤투스는 챔스 8강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2골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워낙 견고한 수비를 지닌 AT 마드리드를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8강에는 AT 마드리드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벤투스에는 챔스의 신이 있었죠. 유벤투스의 홈에서 열린 2차전, 유벤투스는 공격적인 3백을 들고 나와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베르나르데스키의 찬스 메이킹과 호날두의 오프더볼, 헤딩이 빛을 발해 호날두의 해트트릭으로 AT 마드리드를 탈락시키고 8강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호날두라는 슈퍼스타 하나로 얼마나 경기가 바뀔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준 2차전이었습니다. AT 마드리드는 2010년대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모든 시즌 호날두가 뛰는 팀에게 패배했는데요.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팀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AT 마드리드는 또 호날두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손흥민 선수가 멱살을 잡고 토트넘을 4강에 올려놓았던 경기,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의 챔스 8강전입니다. 쿼드러플을 노리는 우승후보 맨체스터 시티와 1011 시즌 이후 첫 8강 진출에 성공한 토트넘과의 도메스틱 매치업,
맨시티는 지난 시즌 8강 상대 리버풀에 이어 두 시즌 연속으로 도메스틱 8강 경기를 하게 됩니다. 맨시티와 토트넘의 전력 차이도 크게 났었고 그간 포체티노의 토트넘이 과르디올라의 첫 시즌을 제외하고는 줄곧 맨시티에게 패배했었기 때문에 맨시티의 4강 진출을 예상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토트넘의 새로 지은 홈구장에서 열린 1차전, 과르디올라가 로테이션을 돌리는 괴상한 연륜을 부리는 사이 새로운 스타디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토트넘은 빠른 공수 전환과 투지를 앞세워 맨시티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아구에로의 전반 PK가 주장 요리스에게 선방당하면서 맨시티는 시작부터 삐걱거렸고 후반전 해리 케인이 델프의 과격한 태클에 부상당하며 시즌 아웃된 상황에서도 맨시티를 압도하며 결국 손흥민의 선제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굳힌 채 맨시티 원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맨시티의 홈에서 열린 2차전은 그야말로 전설로 남을 만한 정신없는 난타전이자 VAR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골 잔치로 무려 20분 만에 양팀 총합 5골을 터뜨렸죠. 토트넘은 손흥민이 양발로 멀티골을 터뜨렸고 맨시티는 스털링의 멀티골과 베르나르드 실바의 추가골로 스코어는 3대2 토트넘이 앞선 채 전반전이 마무리됩니다. 한편 전반전에 시소코를 잃은 토트넘은 후반전에 내려앉아 골문은 지켜봤지만 전반전에 2어시를 기록한 더브라이너가 세 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아구에로의 추가골이 들어가게 되면서 맨시티가 처음으로 스코어에서 앞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반격을 개시하던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요렌테의 VAR 검토를 거친 골반 만회골로 다시 합산 스코어는 동점. 토트넘이 원정 다득점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4강 진출에 20분만을 남겨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맨시티가 추가 시간 공세를 지속하다 스털링의 골로 4강에 진출할 뻔했으나 여기서 다시 한번 터진 VAR 신호. 경기장은 스털링의 골망을 가른 이후 난리가 났으나 옵사이드로 판명되면서 마지막에 웃은 건 토트넘이었습니다. 네 번째, 안필드의 기적이라 불리는 리버풀과 바르셀로나의 챔스 4강전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의 두 유력 우승 후보가 4강에서 맞붙게 되어 세계 축구 팬들의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축구의 신전 캄프누에서 펼쳐진 1차전,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메시의 엄청난 활약이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팽팽한 흐름 속에서 수아레즈의 선제골로 바르셀로나가 앞섰고 후반전 리버풀의 매서운 공세를 잘 버텨낸 뒤 리버풀의 수비진이 지친 사이 역습을 가해 메시의 두 골을 추가하며 3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대로 바르셀로나가 무난히 결승에 진출할 거라는 전망이 절대적이었죠. 게다가 리버풀 공격의 핵심인 마누라 라인의 피르미누와 살라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어떤 경기던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고 결국 리버풀은 안필드에서 열린 2차전에서 챔피언스 리그 역사에 영원히 수록될 만한 대역전극을 만들어내며 결승전 진출에 성공하여 안필드의 기적을 일궈냅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서 필사적으로 경기에 임했던 리버풀이 안일했던 바르셀로나를 4대0으로 격침시킨 명승부를 만들어내게 되고 두 시즌 연속 결승에 진출하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암스테르담의 기적이라 불리는 토트넘과 아약스의 챔스 4강전입니다. 토트넘과 아약스의 경기는 각각 맨시티와 유벤투스라는 프리미어리그와 세리에아의 거함을 잡고 올라온 두 언더독의 대결이었습니다. 1차전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의 경고 누적으로 인한 결장과 아약스의 우월한 경기력 때문에 아약스가 결승에 진출할 것이라는 예측이 더 많았습니다. 그 예상대로 1차전 토트넘의 홈에서 토트넘은 아약스의 패스 플레이에 휘둘리면서 아약스가 경기 초반 내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약스가 경기 시작 14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하게 되죠. 하지만 시소코 투입 이후 토트넘이 주도권 자체를 가져왔으나 손흥민과 케인의 결장으로 인해 여전히 공격적인 면에서 아쉬움을 보여줬고 결국 1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약스가 원정에서 한 골을 넣게 되면서 결승 진출의 우위를 점하고 시작한 2차전, 아약스가 자신들의 장점을 모두 동원해 토트넘을 2대0으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합산 스코어가 3대0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이대로 아약스의 동화가 결승까지 이어질 것만 같았는데요. 하지만 포체티노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요렌테를 투입하면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경기를 뒤집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요렌테는 지난 8강에 이어 다시 한번 슈퍼서브가 되어 토트넘의 구세주가 되는데요. 요렌테가 투입된 이후 토트넘의 공격이 원활해지게 되면서 루카스 모우라가 순식간에 2대2 동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후 아약스가 어찌어찌 잘 버텨내나 했으나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95분 1초에 첫 두 골과 비슷한 패턴으로 루카스 모우라의 4강 해트트릭을 완성하는 결승골이 터지게 되면서 리버풀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4강의 기적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챔피언스리그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결승까지 올라온 토트넘이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이변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리버풀이 챔스에서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결승전에 오른 두 팀의 챔스 4강전에서의 모습 때문에 챔스 결승전에 대한 기대가 참 컸었는데요. 여러모로 좀 많이 아쉬운 결승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819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벌어진 이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